안녕하세요. KBS 선정도서 여태동 작가의 도시농부 송하의 관찰일기를 함께할 신혜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농사를 지어본 적 있나요? 요즘은 다들 농촌보다는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농사 짓는 일이 참 낯선데요. 그런데 도시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도시농부 송하와 함께 주말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 독서 활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독후 활동을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의 독후 활동은 총 세 가지로 나뉠 거예요.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입니다. 선생님, 왜 굳이 이렇게 세 번을 봐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좀 더 책을 쉽고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특별히 준비해온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생각한 바를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의 독서 능력이 훨씬 더 쑥쑥 자라나게 될 겁니다. 자, 잘 따라오실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갈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책의 제목은 뭐죠? 네, 도시농부 송하의 관찰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도시농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농작물을 사실 때 어디서 구매를 하시죠? 대부분? 마트나 혹은 농수산물 시장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서는 직접 도시 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럼 책을 다 읽은 친구도 다 읽지 못한 친구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지금부터 가볼게요. 독서지 활동지를 펼쳐주시고요. 자, 독서전 활동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 하나 줄게요. 여러분은 책을 읽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선생님은 책 표지를 먼저 살펴보곤 합니다. 왜 책 표지를 먼저 볼까? 그 이유는 바로 제목과 그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과 그림을 보면 여기 대충 어떤 주인공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어디로 가겠구나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유추해 본다고 하는데요. 유추라는 건 조금 더 자세히 추측해보고 상상해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처럼 책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살펴볼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독서 전 활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이쪽에 보이는 독서 전 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함께 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닙니다.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나 혹시 이거 틀리는 거 아니야? 혹시 이게 정답이 아닌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번과 2번 문제를 빠르게 읽어볼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빠르게 읽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데요. 1번, 도시농부 송하의 관찰일기의 책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뽑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요, 바로
책표지였습니다. 책표지를 보고 뭔가 내가 느끼는 바 또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도시농부 송하의 관찰일기 뒷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기서는 뒷표지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아, 그럼 앞표지, 뒷표지를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겠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표지를 보고 생각한 바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요,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요, 바로 이거였어요. 일단 제목에서 송하, 이 도시 농부라고 하는데 왜 이 배경은 시골 같을까? 여러분 책표지 보면 그러지 않으세요? 여긴 도대체 어딜까? 도시 안에 숨겨진 농장, 이런 곳이 있는 걸까? 과연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에 대한 질문을 정리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부터 하나, 둘, 세 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키워드는 꼽았죠? 바로 뒷표지였습니다. 뒷표지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뭐 하나가 있네요. 여러분 박스 안에 글이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와, 다 읽으셨죠, 여러분? 꽤나 놀라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냐, 비료를 똥오줌으로 주고 벌레들이 농작물을 갉아먹어도 그래, 너희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하면서 그냥 둔다고 하네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간단히 읽어보고 키워드 하나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악하셨나요? 선생님이 꼽은 키워드는 바로 똥오줌으로 만든 거름, 그리고 왜였습니다. 왜 똥오줌으로 만든 거름이었을까? 자, 그 내용은 위에 있는 박스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똥오줌을 무엇 대신 준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화학 비료 대신 준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이 똥오줌으로 만든 비료가 뭔가 더러워 보여 라고 할지라도 화학 비료보다는 조금 더 건강할 것이다 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한 답변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 비료보다 똥오줌이 건강한 거름이라서 라는 답이 나오죠. 좋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짧게 키워드를 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쉽죠? 키워드는 뭐였나요? 선생님이 꼽은 키워드는 바로 손님들이었는데요. 잠시 박스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에 보면 손님, 자, 그런데 어떤 손님들? 열무잎을 갉아먹는 달팽이, 감자잎에 구멍을 내는 무당벌레, 이것들을 우리 밭에 놀러온 손님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겠네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뭔가 비료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빠와 송아, 이렇게 두 명이 주인공이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전 활동이 끝났어요. 벌써 책의 반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독서 중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